나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삼촌의 법률 회사 파티에서 쫓겨난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내 어깨를 잡고 밀어내는 그 느낌. 그리고 삼촌이 창가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그 얼굴. 너는 여기 올 자격 없어.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내가 그 파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건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복수의 신호였지? 내가 삼촌을 무너뜨릴 첫 번째 발걸음. 그 파티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 층에서 열렸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변호사들과 클라이언트들이 샴페인을 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곳. 나는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딜했다라고 해야 할까? 삼촌의 법률 회사, 한울로펌은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어. 삼촌은 내 아버지의 동생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나는 그의 조카로서 그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어. 하지만 그날 나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 아니, 초대받았지만 도착하자마자 쫓겨났지. 김민준 씨, 사장님 지시로 출입 금지입니다. 보안 요원이 그렇게 말하며 내 초대장을 빼앗았어. 나는 웃음이 나왔어. 웃음. 아니, 분노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지? 삼촌이 왜 그랬는지 알았으니까. 5년 전 그 사건 때문이야.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 삼촌의 비밀이 내 인생을 망친 그 비밀. 그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서며 거울을 봤어. 28살,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을 닮은 나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은 삼촌의 그림자 때문이었지.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공기가 칼날처럼 피부를 베었어.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 한울로펌 빌딩은 여전했어. 유리와 강철로 된 그 괴물 같은 구조물, 꼭대기층에서 빛나는 로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에 쥔 초대장을 만지작거렸어.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 김민준 씨. 누가 보낸 거지? 삼촌의 비서.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 문이 열리자 음악 소리가 쏟아졌어. 재즈 멜로디에 섞인 웃음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목걸이 대신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힐끔 봤어. 저 녀석, 그 조카 아니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어. 삼촌을 찾으려고. 그는 중앙 테이블에 서 있었어. 50대 중반, 여전한 매력적인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 그의 곁에는 그의 아내, 내 이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그의 딸, 내 사촌 지은이가 웃고 있었지. 삼촌은 내가 인사하려 하자 삼촌의 미소가 굳었어. 그는 나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계속했어. 나는 기다렸어. 10분, 20분. 마침내 그는 나에게 다가왔어. 민준아, 여기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 초대받았으니까요. 내가 대답했어. 그는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칼날 같았지? 초대. 그건 실수야. 너는 여기 올 자격 없어. 나가.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 파티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눈빛만 선명했어. 왜요? 5년 전 일 때문에 내가 속삭였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나 대신 앉은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어. 보안 요원이 나타났어. 나는 저항하지 않았어. 그냥 나갔지? 빌딩 밖으로, 눈이 내리는 거리로.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대신 옛날 동네로 갔어. 아버지가 살던 곳, 지금은 낡은 원룸 빌라로 변한 그곳.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술을 마셨어. 위스키 한 병, 그리고 생각했어. 복수.
삼촌을 무너뜨리는 복수. 5년 전 그 모든 게 시작됐어. 5년 전 나는 법대 4학년이었어. 삼촌의 로펌에서 인턴을 시작한 지 6개월. 삼촌은 나를 아꼈어. 민준아, 너는 내 후계자야.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어느 날 로펌에 큰 클라이언트가 왔어. 대기업 회장, 김 회장. 그는 삼촌에게 의뢰했어. 횡령 사건. 회사의 돈을 빼돌린 임원을 고발하는 거.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김 회장이 직접 돈을 빼돌린 거였지? 삼촌은 그걸 알았어. 그리고 덮으려고 했어? 나는 우연히 알게 됐어. 파일룸에서 밤늦게 서류를 정리하다가 김 회장의 서명, 삼촌의 메모. 이 증거는 파기. 대신 임원에게 모든 걸 돌려야 나는 충격받았어. 다음 날 나는 삼촌에게 물었어. 삼촌, 이게 무슨... 그는 나를 보며 웃었어. 민준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이게 성공의 대가야. 나는 참을 수 없었어. 기자에게 익명으로 팩스를 보냈어. 증거 복사본. 다음 날 뉴스가 터졌어. 한울 로펌, 대기업 횡령 은폐 의혹. 삼촌은 발칵 뒤집혔어. 그는 나를 불렀어. 너였어. 왜 그랬어? 나는 울면서 대답했어. 정의예요, 삼촌. 정의가.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 삼촌은 로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는 증거를 조작했어. 기자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고 임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체포됐어. 익명 제보자가 나라는 증거를 조작한 거지. 삼촌의 지시로. 나는 감옥에 갔어. 3년 법대생이었던 내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로.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로펌에서 쫓겨났어. 가족들은 나를 버렸어. 이모는 내가 미쳤어 라고 했고 지은이는 나를 피했어. 삼촌은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가족을 위해 라고 편지를 보냈어. 가족. 웃기지 마. 그는 가족을 팔았어.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날 파티에서 쫓겨난 후 나는 결심했어. 복수할 거야. 삼촌의 모든 걸 빼앗을 거야. 그의 명예, 그의 로펌, 그의 가족. 하지만 어떻게? 나는 변호사가 아니야?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일 뿐. 그래서 나는 기다렸어. 5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어. 로펌의 내부 고발. 하지만 그건 약해. 삼촌은 이미 그런 걸 대비했어. 그는 로펌을 더 단단히 만들었어. 새로운 파트너, 더 많은 클라이언트. 그는 성공했어. 더 큰 성공을. 하지만 나는 알았어. 그의 약점. 김 회장. 그 사건의 핵심. 김 회장은 아직 살아있었고 삼촌은 그를 보호하고 있었어. 나는 김 회장을 찾아갔어. 그의 사무실로 비서에게 제 제보자라고 말하며. 그는 나를 봤을 때 떨었어. 너 살아있었구나. 나는 웃었어. 내 덕분에요. 삼촌의 덕분에 우리는 거래했어. 김 회장은 삼촌을 증오했어. 왜냐하면 삼촌이 그 사건 후 더 많은 돈을 뜯어냈으니까.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의 조건은 간단했어. 로펌의 주식. 나는 동의했어. 그게 시작이었지? 파티 다음 날 나는 움직였어. 첫 번째 타격. 로펌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해킹했어. 옛 친구, 해커 출신의 민수에게 부탁한 거. 우리는 감옥에서 만났어.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도왔어. 클라이언트들의 이메일, 삼촌의 비밀 계약서. 그중 하나,
부패한 정치인과의 거래? 나는 그걸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어. 작은 기사로 시작. 한울 로펌, 정치권 로비 의혹. 삼촌은 당황했어. 나는 그의 집 앞에서 지켜봤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하지만 그는 웃었어. 기자회견에서. 허위 정보입니다. 우리 로펌은 깨끗합니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 아직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 다음 타겟, 그의 가족. 지은이, 내 사촌. 그녀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 이제는 변호사,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어.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오빠, 그녀가 놀라며 물었어. 나는 미소 지었어. 오랜만이야, 지은아, 우리는 이야기했어. 그녀는 미안해했어. 그때. 삼촌이 나는 고개를 저었어.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이야.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었어. 그녀를 이용해 삼촌의 비밀을 더 파헤칠 거야. 그녀의 신뢰를 얻는 거, 그것이 두 번째 발걸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 감옥에서의 꿈, 철창 너머로 삼촌의 웃는 얼굴. 민준아, 내가 선택한 거야. 깨어났을 때 나는 울었어. 분노로. 하지만 눈물은 마른 지 오래였어. 이제는 차가운 결의만 남았어. 복수는 시작됐어. 그리고 끝은. 아직 모르겠어? 천투. 지은이를 만난 후 나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어. 우리는 매주 카페에서 만났어. 그녀는 변호사 생활에 스트레스를 토로했어. 로펌이 너무 바빠. 삼촌은 완벽주의자야. 나는 듣는 척했어. 속으로는 그녀의 말을 분석했어. 삼촌의 스케줄, 클라이언트 미팅,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약점. 지은이는 무심코 흘렸어. 삼촌 요즘 피곤해 보이셔. 그 김 회장 일 때문에. 김 회장.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김 회장. 옛 클라이언트지, 내가 물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 응, 최근에 다시 의뢰해 왔어. 큰 프로젝트래. 나는 알았어. 삼촌이 김 회장을 이용해 새로운 부패 거래를 꾸미고 있다는 걸 나는 민수에게 지시했어. 김 회장의 서버 해킹. 우리는 자료를 얻었어. 삼촌의 이메일, 이번에도 덮자. 돈은 2배로. 나는 그걸 가지고 기자에게 갔어. 이번엔 큰 신문사. 한울 로펌, 재차 부패 은폐 기사가 터지자 로펌은 혼란에 빠졌어. 삼촌은 나를 불렀어. 그의 사무실로. 민준아, 내가 한 거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 나는 부정했어. 삼촌,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웃었어. 너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한 정의파. 그 대화 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어. 삼촌은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사설 탐정. 아니면 로펌의 네트워크? 나는 민수에게 경고했어. 더 조심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어. 다음 타겟은 이모. 삼촌의 아내. 그녀는 로펌의 재물을 관리했어.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어. 10년 전 그녀의 불륜. 삼촌이 알면서도 덮은 비밀. 나는 익명 편지를 보냈어. 사진과 함께. 당신의 비밀이 드러날 거야? 이모는 당황했어. 그녀는 삼촌에게 털어놓았고 삼촌은 분노했어. 하지만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 대신 로펌 내부를 청소하기 시작했어. 직원 해고, 보안 강화. 나는 지은이를 통해 알았어. 로펌 분위기가 이상해. 삼촌이 너무 예민하시댄. 나는 그녀를 위로했어. 괜찮아, 가족이잖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나왔어. 가족.
그 단어는 이미 썩었어. 한편 김 회장은 움직였어. 그는 삼촌에게 압박을 가했어. 내 조카가 문제야?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났어. 삼촌은 김 회장을 진정시켰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나는 그 대화를 도청했어. 민수의 도움으로. 이제 삼촌은 나를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했어. 그의 탐정들이 내 뒤를 밟았어. 나는 도망쳤어. 서울의 뒷골목으로, 옛 감옥 친구들의 은신처로.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어. 세 번째 타격. 로펌의 재무 조작. 삼촌은 클라이언트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세금 회피, 해외 계좌. 나는 그 증거를 모았어. 그리고 국세청에 제보. 익명으로. 조사관들이 로펌에 들이닥쳤어. 삼촌은 기자 앞에서 모함입니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 지은이가 나에게 전화했어. 오빠, 로펌이 난리야. 삼촌이 울었어. 나는 놀랐어. 울었다고? 삼촌이. 나는 그녀를 만났어. 공원에서 눈 내리는 밤. 지은아, 삼촌을 믿어. 내가 물었어. 그녀는 울었어. 모르겠어. 오빠, 삼촌이 왜 오빠를 미워하는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해, 지은아, 그것은 거짓이었어. 아니, 반쯤 진실. 그녀를 이용하는 거지만 옛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 그날 나는 삼촌의 집에 침입했어. 그의 서재로. 책장 뒤, 금고.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일, 안에는 파일이 있었어. 5년 전 사건의 원본. 그리고 또 다른 비밀. 삼촌의 편지. 아버지에게. 형, 미안해. 내가 죽은 건 내 탓이야. 아버지의 죽음? 교통사고로 알려진 그날. 삼촌이 운전대를. 나는 떨렸어. 새로운 비밀. 더 깊은 배신.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어. 그리고 나갔어. 하지만 삼촌의 경비가 나를 쫓았어. 골목에서 싸움.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어. 피가 흘렀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어. 이게 복수야. 나는 중얼거렸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이제는 아버지의 복수까지. 삼촌은 모든 걸 빼앗았어. 내 인생, 내 가족, 내 아버지까지. 복수는 가속됐어. 국세청 조사가 깊어지자 로펌의 클라이언트들이 이탈했어. 삼촌은 파트너들을 설득했지만 균열이 생겼어. 그는 나를 찾았어. 직접. 내 집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준아, 열어라. 나는 문을 열었어. 그의 얼굴은 피곤했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나는 웃었어. 가족.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의 눈이 커졌어. 그걸. 어떻게? 나는 파일을 던졌어. 그는 무너지듯 앉았어. 민준아, 그건 사고였어. 형이 술을 마시고 거짓말. 나는 알았어. 아니, 삼촌. 당신이 형을 죽인 거야? 야망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어. 삼촌의 고백. 아버지는 로펌의 비밀을 알았어. 삼촌의 첫 번째 부패.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했고 삼촌은 차를 몰고 가다 일부러 브레이크를 풀었어. 나는 울었어. 분노와 슬픔으로. 왜 나한테 모든 걸 덮으라고 했어? 삼촌은 대답했어. 내가 강하니까? 내가 정의롭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동정. 아니.
나는 그를 쫓아냈어. 이제 끝이야. 삼촌, 그는 갔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복수는 이제 양쪽으로. 그의 반격이 시작됐어. 삼촌의 반격은 빨랐어. 다음 날, 경찰이 내 집에 왔어. 김민준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횡령. 내가. 삼촌의 조작이었어. 로펌의 돈을 내가 훔쳤다는 거짓 증거. 민수가 배신당한 거였어. 아니, 삼촌이 민수를 매수한 거지. 나는 체포됐어. 다시, 그 냄새 나는 수갑. 경찰서에서 삼촌이 왔어. 민준아, 자수하면 가벼워질 거야. 그의 미소는 여전했어. 나는 자수하지 않았어. 대신 변호인을 불렀어. 지은이를. 그녀는 충격받았어. 오빠, 이게 무슨 일? 그녀는 나를 변호했어. 법정에서. 하지만 삼촌의 로펌은 강력했어. 증인들, 조작된 서류. 재판은 길었어. 3개월 오 그동안 나는 구치소에서 썩었어. 지은이는 매일 왔어. 오빠, 삼촌이 이상해. 로펌을 팔려고 해. 나는 알았어. 삼촌의 탈출구, 로펌을 팔아 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 나는 지은이를 설득했어. 지은아, 삼촌의 비밀을 찾아. 서재에 그녀는 망설였어. 그건 배신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봤어. 가족을 위해 그녀는 갔어. 그리고 자료를 가져왔어. 아버지 사건의 녹음 파일, 삼촌의 목소리. 형, 미안해. 하지만 이게 끝이야. 브레이크 소리, 충돌. 재판 중 지은이가 증언했어. 저는 증거를 봤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어. 삼촌은 그녀를 노려봤어. 지은아, 왜? 그녀는 울었어. 아빠, 당신이 오빠를 망쳤어요.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워했어. 삼촌의 변호사는 가족 갈등지라고 했지만 증거는 강력했어. 나는 무죄. 삼촌은 조사받기 시작했어. 아버지 살인 미수, 부패, 횡령. 하지만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김 회장을 이용했어. 김 회장이 로펌을 사들였어. 삼촌의 꼭두각시. 그리고 지은이를 납치했어. 아니, 삼촌의 지시로. 김 회장의 부하들이 그녀를 데려갔어. 나는 알았을 때 미칠 것 같았어. 지은이,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음. 삼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는 민수를 찾았어. 그는 도망쳤어. 미안해, 민준아. 삼촌이 돈을 너무 많이 줬어. 나는 그를 쳤어. 하지만 소용없어. 나는 혼자서 움직였어. 김 회장의 창고로. 서울 외곽, 버려진 공장. 지은이가 거기 있었어. 묶인 채로. 오빠, 그녀의 목소리. 나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 김 회장의 부하 셋, 싸움. 나는 칼을 빼앗아 하나를 찔렀어. 피가. 아니, 상상만. 나는 그들을 제압했어. 주먹과 발로. 지은이를 구한 후 우리는 도망쳤어. 그녀의 눈물. 오빠, 미안해. 삼촌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사랑. 증오. 삼촌은 우리 둘을 파괴하려 했어. 우리는 삼촌의 집으로 갔어. 대면. 삼촌, 끝내요. 내가 문을 열었어. 그는 앉아 있었어. 권총을 들고. 민준아, 지은아. 앉아. 그는 이야기했어. 모든 걸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삼촌의 부패를 폭로하려 했고 삼촌은 차를 조작했어. 하지만 후회했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려 했어, 거짓말. 지은이는 울었어. 아빠, 왜, 그는 그녀를 봤어. 너를 지키기 위해? 로펌이 내 미래야. 하지만 로펌은 이미 무너졌어. 나는 권총을 뺏으려 했어? 발포. 총알이 벽을 뚫었어.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어. 나는 삼촌을 제압했어. 경찰이 왔어. 신고한 지은이, 삼촌은 체포됐어. 하지만 그의 눈빛. 이게 끝이 아니야. 민준아, 나는 떨었어. 복수는 승리인가? 로펌은 문을 닫았어. 클라이언트들은 떠났고 파트너들은 삼촌을 버렸어. 지은이는 나와 함께 살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했어. 오빠, 우리가 괴물이 됐어. 나는 안아줬어. 아니, 우리는 피해자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 복수의 대가. 이제 내 차례인가? 김 회장은 아직 자유로웠어. 그는 삼촌의 뒤를 이었어. 새로운 로펌. 나는 그를 노렸어. 마지막 타격. 그의 비밀. 마약 거래? 나는 증거를 모았어. 그리고 폭로. 하지만 트위스트. 김 회장은 나를 기다렸어. 내 삼촌이 날 팔았어. 너도 팔릴 거야. 그는 녹음기를 틀었어. 내 목소리. 김 회장, 죽여온 내가? 언제? 조작. 삼촌의 마지막 선물. 나는 다시 쫓겼어. 지은이와 함께. 도망.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어. 오빠, 그만해.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삼촌의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 나는 증언할 거야. 모든 걸. 하지만 지은이의 배, 임신. 내 아이, 티스트.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 아니, 더 깊은 어둠. 부산의 바다는 차가웠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머릿속을 채웠어. 지은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어. 오빠, 여기서 살자. 새 이름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어. 삼촌의 재판이야. 내가 증언해야 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럼 우리도 파괴될 거야? 아빠를 감옥에 보내면? 가족이 끝나.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처럼 느껴졌어. 나는 서울로 돌아갔어. 혼자. 지은이는 부산에 남았어. 재판 당일 법정은 10,000원이었어. 기자들, 옛 클라이언트들. 삼촌은 수갑 차고 앉아 있었어. 그의 눈빛은 여전했어. 날카로움 속의 피로. 판사가 나를 불렀어. 피고인 조카, 김민준 씨, 증언하세요. 나는 증언대에 섰어.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골랐어. 삼촌은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법정의 웅성거림. 삼촌의 변호사가 반박했어. 증거는 나는 파일을 제출했어. 녹음, 서류. 하지만 삼촌이 웃었어. 민준아, 그건 조작이야. 내가 한 거지? 충격. 배심원들이 속삭였어. 삼촌의 증인. 김 회장. 김민준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며 거짓.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 나는 무너질 뻔했어. 지은이가 증언대로 불렸어. 지은 씨,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녀는 망설였어. 저, 모르겠어요. 오빠와 아빠, 둘 다. 그 순간, 법정은 갈라졌어. 일부는 나를 믿었고, 일부는 삼촌을. 그녀의 망설임이 나를 찔렀어. 배신. 아니, 공포. 재판은 연기됐어. 나는 호텔로 돌아갔어. 술에 취해. 전화가 울렸어.
지은이. 오빠, 미안해. 아빠가 연락했어. 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삼촌의 협박. 나는 분노로 전화를 끊었어. 다음 날 나는 김 회장을 만났어. 그의 클럽으로. 거래하자 아내가 말했어. 삼촌을 팔아. 증거를 줘. 그는 웃었어. 왜 나는 카드를 꺼냈어. 그의 마약 거래 증거. 이걸 풀면 끝이야. 그는 동의했어. 하지만 조건. 내 조카, 지은이를 데려와. 왜? 나는 알았어. 그의 광기. 삼촌처럼 야망. 나는 거부했어. 대신 김 회장의 클럽을 습격했어. 민수와 옛 친구들. 총격전은 아니야. 그냥 제압. 증거를 훔쳤어. 김 회장의 고백 녹음. 삼촌. 그놈이 날 배신했어.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걸 재판에 제출했어. 법정은 뒤집혔어. 삼촌은 패배했어. 유죄. 종신형.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어. 지은이가 사라졌어. 부산 집이 비었어. 편지 한 장. 오빠, 미안해. 아빠를 따라갔어. 우리 아이를 위해 배신. 깊은 배신. 나는 무너졌어. 복수의 끝에서 홀로 남음. 나는 삼촌을 감옥에서 만났어. 철창 너머. 왜 지은이를? 그가 웃었어. 가족이니까. 내가 아니야.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삼촌, 당신 승리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 민준아. 우리는 같아. 복수의 노예. 나는 서울을 떠났어.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하지만 꿈속에서 삼촌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지은이의 눈물.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어. 제주도의 바람은 자유로웠지만 내 마음은 갇혀 있었어.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 바다의 속삭임. 손님들은 웃었지만 나는 웃지 않았어. 매일 밤 뉴스를 봤어. 삼촌의 항소, 김 회장의 체포. 로펌의 파산. 하지만 지은이의 소식은 없었다. 그녀의 배속아이, 내 아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어.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어. 민준아, 만나자. 지은, 제주 한국 카페. 나는 갔어. 그녀는 앉아 있었어. 배가 부른 채로.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멈췄어. 왜 삼촌을 따라갔어? 그녀는 울었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으로 삼촌의 마지막 카드. 그의 변호사 네트워크. 나는 분노했어. 우리가 같이 도망쳤어야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 오빠, 복수가 우리를 망쳤어. 아빠도, 너도. 나는 인정할 수 없었어. 삼촌이 시작한 거야. 우리는 이야기했어. 밤새도록. 그녀의 고백. 삼촌이 그녀에게 속삭였어. 내 오빠는 괴물이야? 너를 이용한 거야. 부분적으로 진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갔어. 최후의 대면. 감옥 방문실. 삼촌은 여전했어. 민준아, 지은아. 왔구나. 지은이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끝내요. 아이를 자유롭게 해줘. 삼촌은 웃었어. 자유. 이 세상은 자유롭지 않아. 야망이 지배해. 그는 나를 봤어.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날 우리는 법원을 갔어. 양육권 소송. 삼촌의 변호사 vs. 나, 증언들. 가족의 비밀들.
배심원들은 다시 갈라졌어. 누가 옳은가? 기자들은 썼어. 가족 복수극, 승자는 누구? 나는 지은이를 지켰어. 아이는 우리 거. 하지만 삼촌의 마지막 말, 민준아, 내 피가 나와 같아. 내가 나를 닮았어. 제주로 돌아와. 우리는 살았어. 아이가 태어났어. 작은 여아. 이름은 하늘. 하지만 행복은 없었다. 지은이는 밤에 울었어. 오빠, 우리가 죄인이야. 나는 안아줬어. 아니, 우리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트위스트. 1년 후, 삼촌의 탈옥 소식. 그는 사라졌어. 그리고 편지.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가족을 되찾을게. 공포. 복수는 순환인가? 나는 총을 샀어. 지은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 창밖을 보며. 삼촌의 그림자. 이게 끝인가? 아니. 복수는 영원해. 삼촌의 탈옥 후, 삶은 지옥이 됐어. 우리는 제주를 떠났어. 서울 근교 작은 마을로. 하늘이는 자랐어. 2살, 그녀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빛.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매일 문박 소리에 총을 쥐었어. 지은이는 그만해라고 했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어. 민수가 연락했어. 삼촌이 해외로 갔어. 브라질, 추적. 나는 돈을 모았어. 옛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도와줘. 삼촌을 잡아. 그들은 동정했어. 나는 비행기를 탔어. 리우로. 열대의 더위 속 삼촌을 찾았어. 빈민가, 그의 은신처. 그는 변했어. 늙고 병든 얼굴. 민준아, 그는 나를 봤을 때 웃었어. 왔구나. 우리는 대면했어. 총을 겨눈 채 왜 안 끝나? 내가 물었어. 그는 대답했어. 끝낼 수 없어. 우리는 연결됐어. 피로 그의 고백. 모든 게 계획이었어. 나를 복수의 도구로 만든 거. 내가 강하니까? 내가 나를 무너뜨릴 거라 믿었어. 나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 하지만 하늘이가 떠올랐어. 삼촌, 죽이면 나도 끝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포기해. 우리는 거래했어. 그는 자수할 거야. 조건, 가족의 평화.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어. 재수감. 그의 마지막 말, 민준아, 사랑했어. 내 아버지처럼.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는 안아줬어.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내 안에 삼촌의 그림자. 야망, 배신. 나는 변호사가 됐어. 작은 로펌. 정의를 위해.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을 볼 때마다 삼촌을 봤어. 하늘이가 5살이 됐을 때 그녀의 DNA 검사, 삼촌의 딸. 아니, 내 딸. 하지만 지은이의 비밀. 그녀가 삼촌과. 아니, 거짓. 그냥 공포. 우리는 웃었어. 가족이야. 결말은 비극적 승리. 복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어. 하지만 살게 했어. 서울에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파티를 열었어. 작은 테이블, 하늘의 웃음. 아빠, 행복해. 나는 대답했어. 그래, 이제야. 하지만 문박, 그림자. 삼촌의 유령. 영원히.